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최근에 혼자 여행 대만 타이베이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7박 8일 일정으로 조금 넉넉하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혼자 가기도 했고 처음이었어서 뭔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나처럼 대만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특히 혼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보는 총정리 영상입니다. 여행 경비부터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들, 제가 묵었던 숙소들 리뷰, 그리고 대만 타이베이 여행하면 근교 투어를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교 투어에 대한 저의 꿀팁도 한번 녹여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여행을 가려면 항공권을 끊어야 하는데요. 저는 제주항공을 타고 왕복으로 다녀왔고요. 왕복 33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대만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반 정도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리가 짧아서 금방 도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기본 수화물이 15kg인데 저는 돌아올 때 무조건 15kg 넘겠다 생각이 들어서 5kg 수화물을 미리 추가를 했고요. 수화물 추가 4만 원 해서 총 37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비행기 끊고 나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환전인데요. 대만 여행을 가실 때는 한화에서 바로 대만 달러로 바꾸지 않고 한화에서 달러로 환전을 한 뒤에 달러를 가지고 대만에 가서 대만 달러로 환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해요. 이걸 이중 환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중 환전을 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환전 꿀팁은 저희가 이제 동남아 같은 곳 가면은 그때그때 이제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은 모자랄 때마다 환전소에서 계속 돈을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공항 환전소를 제외하고는 시내로 나가는 순간 현금이 필요해서 환전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은행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조금 넉넉하게 공항에서 환전을 전부 다 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대만은 이중 환전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달러를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대만 달러를 계산하는 방법은 9구단 4단을 외우면 되는데요. 대만 달러에서 곱하기 40을 하면 돼서 항상 9구단을 외우면서 환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혼자 여행을 하면서 1박당 1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가져갔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2박 3일 여행이다 하면 현금 30만 원 정도, 나는 3박 4일 여행이다 그러면 환전 40만 원 정도 해가시면은 충분히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좀 선물을 많이 사올 거야, 기념품들을 좀 사올 거야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약간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만에서는 거의 카드 말고 현금으로 다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달러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출국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마이리얼 트립, KK데이, 클룩 같은 티켓 어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지하철 편도 티켓을 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공항에 가셔서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사전에 결제를 하고 가면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하기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었던 건 우버에 카드를 심어놓기. 우버 어플 다운받으셔서 카드 1년 번호를 입력하면은 바로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게 미리 준비를 해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 다닐 때 계속 그냥 바로 카드로 결제가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조금 모자라다 할 때도 카드로 택시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 약간 마음의 안심이 든다. 그래서 저는 우버를 해가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심을 구매하시는 건데요. 저는 유심을 안 산 지가 좀 됐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 유심을 이제 꽂지 않고 저는 이번에 마일리얼 트립에서 이심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심이 비싸지 않고 저렴해요. 구매를 하는 동시에 바로 메일로 QR코드가 오는데 QR코드를 바로 사진으로 찍어서 심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유심 뺐다 꼈다 할 필요도 없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서 이심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럭키드로우라는 걸 신청하는데요. 럭키드로우는 대만에서 지금 2025년까지 하고 있는 이벤트 같은 건데 미리 신청을 해놓고 공항에 가시면 공항에서 이제 럭키드로우 행사장이 있어요. 당첨이 됐다 하면은 20만 원 상당의 이지카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식당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지하철 경비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블로그에서 찾으시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출발하기 7일 전부터 하루 전날까지 미리 신청을 하셔야 대만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게이트 신청이라는 건데 대만에 입국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입국 심사잖아요. 입국 심사도 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이트 신청을 미리 해가시면은 이게이트 신청 줄에 따로 한 5분 10분 만에 바로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한국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게이트 신청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여행에서 제가 가성비 넘치게 너무 잘 썼다 라고 생각하는 짜란 동전 지갑인데요. 이거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런 귀여운 동전 지갑을 팔거든요. 이거 이번에 가져가서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얘가 납작해서 부피 차지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안에 돈을 넣고 빼기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전이랑 돈이랑 다 넣고 사용을 했고 이게 이지카드라는 건데요. 대만은 이 이지카드로 편의점 결제, 버스, 지하철 이렇게 대중교통까지 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교통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만 여행을 가면은 대부분 이지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지카드를 저는 키링처럼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이 포켓이 카드가 딱 하나가 들어가요. 호텔키 있죠? 호텔키가 카드로 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딱 넣어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돈도 쓰고 카드키 찍고 바로 교통카드까지 찍는 저는 이렇게 활용도 높은 시스템으로 여행을 했거든요. 가격이 2,000원 정도여가지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대만족. 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게 프리볼트 고데기인데요. 대만은 우리나라랑 콘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멀티탭을 챙겨야 하는데요. 프리볼트 제품 같은 경우는 멀티탭 없이 그냥 그대로 꼽아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220V 고데기 가져갔다가 못 쓰고 그대로 가져온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프리볼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프리볼트 있으니까 진짜 든든하고 편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프리볼트 고데기 꼭 챙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대만 하면 또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양우산을 챙겨가서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햇빛도 가리고 비가 오면 바로바로 쓰고 약간 소나기처럼 내릴 때도 많아서 양우산을 여행 내내 꼭 챙겨 다녔어요. 정말 유용하게 잘 써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하나 후회했던 게 여행 가니까 예쁜 신발 신고 싶어가지고 새로 산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근데 그게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여분으로 들고 간 운동화를 거의 일주일 내내 신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는 내가 좀 편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슬리퍼나 신발을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행의 질을 좌우하는 편한 신발 꼭 챙겨 가세요. 다음은 여행 총 경비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번에 7박 8일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숙소는 총 3번을 옮겨가지고 7박을 4박, 1박, 2박 이렇게 총 3군데의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지냈어요. 1박당 평균 13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총 7박 97만 원이 들었고요. 여기다가 환전은 90만 원을 이중환전으로 사용을 했고 우버 카드 연동해 놓은 게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10만 원은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근교 투어를 자유여행으로 스펀, 지우펀, 허우통 이렇게 다녀온 그 경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KK데이로 미리 온천 여행을 예약을 했어서 이게 또 한 6만 원 정도 7박 8일 동안 총 240만 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240만 원 중에 100만 원 정도가 그냥 숙소값으로 후루룩 빠져나간 거라서 제가 만약에 똑같은 컨디션으로 3박 4일을 다녀왔다 하면은 140만 원 내외로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혼자 여행 기준이라서 숙소비를 온전히 제가 다 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나왔고 만약에 2인 1실로 두 분이서 가신다면은 훨씬 더 가격이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 타이베이 여행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외식비는 비교적 저렴하다. 대신에 택시비는 좀 비싸다고 느껴졌고요. 10분 정도 타는데 6,000원 정도, 1시간 거리는 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전거 빌리는 거 굉장히 저렴하고요.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이번에 다녀온 숙소 3군데의 리뷰를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가장 먼저 타이베이 시내를 여행한다면 저는 무조건 시먼딩 이제 타이베이의 중심,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명동 같은 느낌인데 그 근처에 맛집이 굉장히 다 몰려있기 때문에 시먼딩 중심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외곽으로 넘어가면 택시비가 오히려 더 비싸고요. 나는 조금 시간 아끼고 싶다,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심원딩 근처에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제가 총 4박을 했던 저스트 슬립 심원딩을 소개드릴게요. 저스트 슬립이라는 숙소에 저는 헐리우드 킹베드라는 룸을 예약을 했고요. 대만 숙소 잡으실 때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창문이 있는가. 창문이 없는 방이 은근히 많아요. 창문이 없게 되면은 이제 습하고 공기가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바선생이 나올 수도 있고 꿉꿉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창문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숙소의 자세한 코멘트는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둘게요. 여기는 1박당 15만원 정도로 저는 4박을 했기 때문에 총 61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재방문 의사 있다 라는 숙소예요. 막 엄청 호화스럽고 완전 신상 호텔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딱 비즈니스 호텔 느낌의 깔끔하고 약간의 연식이 느껴지긴 해요. 그렇지만 뒤에 이제 다른 숙소들을 다녀보면서 거기가 정말 쾌적하고 좋았구나, 안전하고 바로 밑에 편의점 있고 마사지샵 있고 너무너무 입지가 좋았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는 대만족했던 숙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우펀에 가서 저는 1박 2일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 숙소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지우펀이 되게 고산지대에 있어요. 날씨 좋은 날은 바다가 이렇게 싹 펼쳐지면서 오션뷰가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장관이란 말이죠. 제가 묵은 숙소가 95 파빌리온이라는 숙소였는데 여기에 프리미어 시뷰 1박에 13만 8천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침구가 습습하거나 그러지 않고 방도 꽤 넓었고 쾌적하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마루바닥이라서 그 카페트처럼 먼지가 날릴 일도 없고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대신에 지우펀은 계단이 많고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1박을 하시게 되면은 1박 2일 가벼운 짐만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여기가 버스 타고 오는 길이 조금 헷갈려요. 구글에서 그 제대로 위치가 찍혀있지 않아가지고 저도 조금 헤맸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랑 시간초를 남겨둘게요.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헤매지 않으시고 바로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2박을 묵었던 아트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제가 사진만 딱 봤을 때 여기 되게 뭔가 화이트 위치도 좋고 가격도 10만원 초반대야. 괜찮은 것 같아. 한번 가보자 해서 묵었던 호텔입니다. 여기는 슈피리어 로프트라는 방을 예약을 했는데요. 2박 예약했을 때 23만원이었고 1박당 11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들 중에 가장 저렴했어요. 여기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입지가 좋다? 파릇파릇한 통창이다? 라는 거 빼고는 저는 다 좀 아쉬웠거든요. 비싸지 않았으나 저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시 대만에 간다면 재방문 의사 없음. 추천 X. 입니다. 다시 제가 대만 여행을 가게 된다면 시내에서는 저스트 슬립 심원딩을 또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우펀에 다시 1박을 한다. 내 지인들이 지우펀 1박을 하러 간다 하면 저는 여기 추천할 것 같아요. 다음은 근교 투어에 대한 꿀팁을 소개드릴게요. 근교 투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지우펀, 스펀, 천등 날리기, 고양이 마을 그런 근교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좀 가성비 있게 하고 싶어. 당일로 그냥 나를 편하게 여기도 데려다주고 여기도 데려다주고 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버스 투어가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도 1만원대로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다녀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투어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편하게 자유롭게 여기저기 가보고 싶어, 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택시 투어를 많이 하세요. 택시 투어를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의 돈이 들고요. 기차와 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기차, 배차 간격이 좀 길고 1시간, 30분 이렇게 한번 놓치면은 시간을 계속 버리게 돼가지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씨다 할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지오펀에서 1박을 하고 오는 코스였기 때문에 투어를 하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우버를 타고 가면은 어떻게든 될 것 같다. 정 안 되면 기차 타자 라는 생각으로 타이베이 시내에서 우버를 불렀습니다. 우버 타고 스펀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외곽으로 나가는데도 금방 잡히고 4만원 정도? 스펀 갔다가 허우통, 고양이 마을 갔다가 지우펀까지 가는데 총 편도 가격이 88,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0만원 안 되게 이동했고 올 때는
택시는 지우펀에서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또 금방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택시 타고 가셨다가 올 때 버스로 한 번에 쭉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TMI이긴 한데 택시를 타고 스펀까지 갔는데 스펀에서 허우통까지 가는 방법이 이제 기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 방법이 있었어요. 스펀에 가면은 택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막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흥정을 해서 타야 되는데 저도 흥정을 하고 딱 타서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정말 사람 없는 인적 드문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을미가 좀 나기도 했고 중간중간 데이터가 좀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혼자 여행하는 입장으로서 조금은 무서웠다. 외곽 투어를 하실 때는 우버가 안 잡힌다면은 택시로 흥정을 해야겠지만 우버가 그래도 꽤 잘 잡히거든요. 우버를 잡을 수 있다 하시면은 우버로 꼭 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택시가 좋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버가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우버를 타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고양이 마을이 허우통인데 저는 허우통은 생각보다 볼 게 없었어요. 고양이가 엄청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좀 시큰둥해요. 고양이 카페에 가서 막 고양이랑 가까이 있고 싶어. 물론 좋았지만 마을 자체가 워낙 작기도 하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고양이들이 숨어버린다 하면은 정말 좀 볼 게 없는 곳이기도 해서 나는 조금 시간 비는데 한번 가볼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뜬다 하면은 그 사이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만 메인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우펀에서 1박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정이 조금 여유가 된다 하시면은 저는 1박 추천드립니다. 1박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특권? 가장 좋은 거는 정말 막 사람 바글바글한 지우펀이 아닌 밤에 한 9시, 10시쯤 이렇게 나가서 여유로운 정말 한적한 지우펀의 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 지우펀의 시장도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 밤낮을 다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여행하면은 약간 필수 코스처럼 단수이는 꼭 일정에 넣게 되더라고요. 단수이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한 1시간 정도 잡고 가면은 되고 지하철로 그냥 쭉 갈 수가 있어요. 가는 길이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거기서 시간을 오래 보내진 않아도 돼서 반나절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일몰까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수이 옆에 배 타고 조금만 들어가면 파리가 있는데 저는 파리에 가서 혼자 자전거도 타고 했거든요. 파리는 한 30분 정도 자전거까지 탄다 하면 1시간 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도 크게 볼 것은 없다. 그렇지만 날씨 좋은 날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1시 반쯤 도착해서 단수이 다 돌아보고 파리까지 갔다가 일몰 보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시간대 잡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수이는 홍마오청도 너무 예쁘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추천. 그 다음은 꼭 가야 하는 맛집 추천입니다. 제가 이번에 7박 8일 있으면서 되게 많이 먹었을 거잖아요. 뭔가 탑3 이렇게 정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제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던 게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1번 우유 허거인데요. 지아펀이라는 허거집에 1인 허거를 드실 수가 있는데 거기 우유 허거가 있어요. 우유 허거가 비주얼은 느끼할 것 같아, 우유 이상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맛있다. 우유 허거 되게 맛있게 먹었고 심원징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호오미 소보루. 여기 소보루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따끈한 소보루빵에 차가운 가염 버터를 넣어주셔가지고 약간 짭짤한 버터가 이렇게 싹 들어와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별미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인생 우육면 만났잖아요. 융캉 우육면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내 입맛이 좀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 국물 요리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융캉 우육면 강추입니다.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은 키키 레스토랑. 키키 레스토랑도 꽤 자극적인 맛이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계속 생각이 남는 게 융캉 우육면이랑 키키 레스토랑. 여기는 꼭 또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곳이라서 추천. 그 다음은 천천리라는 식당에 계란 굴전이 저는 되게 처음 먹어보는 식감과 맛이었거든요. 심원님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셔가지고 간식으로라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갔을 때 땀빙이라는 아침 메뉴로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땀빙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있거든요. 용어 또우장에 땀빙이 정말 맛있었어가지고 저는 2번 먹었는데 땀빙도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행복당 버블티. 대만 하면 버블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행복당 버블티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너무 입맛에 잘 맞았고 펄이 너무 부드럽고 쫄깃해서 좀 충격적으로 맛있었다? 대만에 가신다면 1일 1버블티 하시라. 8번째는 지우펀에서 먹은 어묵탕인데요. 장기 전통 어환이라는 곳인데 어묵탕이 있는데 그 어묵탕도 되게 좀 특별했거든요. 국물도 굉장히 깔끔하고 저렴하고 어묵이 되게 쫄깃하면서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우펀에 가신다면 여기를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옌수지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대만에 사시는 현지인 분의 추천을 받고 다녀온 곳이에요. 대만식 치킨, 꼬지, 타로튀김 등등 좀 다양한 재료들을 약간 매콤하면서 자극적인 시즈닝에 버무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맥주 안주로 정말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녁 드시고 숙소 갈 때 사가셔가지고 숙소에서 맥주랑 딱 마시면 최고. 그리고 대만 여행을 저는 키키 레스토랑 때문에 또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키키 레스토랑이 좀 되게 유명한 식당이거든요. 저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 납득이 가능했던 곳인데 여기에 2023년 8월 버전으로 신규 소식을 좀 업데이트 드릴게요. 키키 레스토랑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두부튀김을 먹으려면 무조건 2인 세트를 KK데이 이런 곳에서 식사권을 구매해야만 먹을 수 있다. 그런 블로그들이 많았고 실제로 저도 그래서 2인 식사권을 예약을 했는데 그게 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예약을 하기도 좀 어렵고 예약을 하자마자 바로 튕겨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가려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저녁 시간 딱 오픈하자마자 갔더니 줄도 없고 생각보다는 여유로웠다. 혼자 왔는데 혹시 입장 가능할까요? 라고 하니까 바로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주문을 할 수 있었다. 두부튀김도 어떤 리뷰에서는 5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금액 상관없이 그냥 두부튀김과 꽃부추 볶음 그렇게 딱 2개랑 밥이랑 음료 이렇게 시켜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먹으니까 28,000원 정도에 딱 1인분 알맞게 먹고 나왔습니다. 나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데 예약 안 했는데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붐빌 때 말고 만약 5시 이렇게 조금 빠른 시간에 여유 있을 때 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 하면 바로 옆에 딘타이펑 있으니까 딘타이펑 가셔서 또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서 추천. 그리고 이제 대만에 가면은 야시장을 가게 되실 건데요. 저는 그중에서 많이 추천받았던 닝샤 야시장을 갔습니다. 닝샤 야시장이 시먼딩이랑도 되게 가깝고 야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조금 작아요. 아담한데 있을 건 다 있다. 그리고 닝샤 야시장에 가시게 되면은 무조건 타로튀김을 꼭 드셔보세요. 타로튀김이 거기가 약간 원조집이라고 해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 집만 줄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줄을 서시면 됩니다. 타로튀김은 정말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서 굉장히 독특하고 대만의 좀 특색 있는 음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어요. 먹어보고 싶은 야시장 음식들은 대부분 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기념품 관련해서는 누가 크래커, 펑리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유명한 곳에서 사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조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제 좀 선물 주고 싶은 것들도 사야 되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까르푸로 가시면 됩니다. 까르푸도 시내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까르푸에 가시면 한국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카트 하나 끌고 돌아보시면서 우롱차 같은 것도 괜찮고요. 거기 치아더 펑리수가 있는데 치아더 펑리수가 원래 굉장히 유명한 펑리수 가게이거든요. 그게 이제 까르푸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줄 안 서도 되고 까르푸 24시간이니까 언제든 가도 되고 치아더 펑리수 되게 맛있거든요. 치아더 거 사셔가지고 좀 고민을 덜 수 있다. 그리고 까르푸 가시면은 18일 맥주가 있는데 18일 동안만 판매를 하는 생맥주래요.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것도 보이면은 꼭 사서 드셔보세요. 까르푸 가면은 웬만한 선물용들 많이 살 수 있어가지고 나는 기념품 살 시간이 좀 없는데 2박 3일이라서 조금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까르푸를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빌리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대만 타이베이는 유바이크라는 어플로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따릉이 같은 느낌이에요. 따릉이 사용 방법과 동일하고요. 유바이크 어플 다운받아서 유심칩으로 빌리시면은 현지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현지 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이지카드로 그냥 바로바로 그때그때 교통카드처럼 찍어서 돈이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심을 가지신 분들은 현지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법이 있거든요. 카드 1년 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처음에 13만
원 정도 보증금이 빠져나가고 보름 정도?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심의 단점은 자전거 빌릴 때 보증금이 나간다? 다시 들어오는 돈이긴 하지만 조금 불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다 라는 게 특징이고, 카드 번호로 바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카드에서 자전거 비용이 나갑니다. 1,0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되게 저렴하게 나가요. 자전거 빌리시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지카드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이지카드는 공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예쁜 디자인을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키링형도 있고 카드형도 있는데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편의점에서 이지카드 사면서 바로 충전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1,000대만 달러, 약 4만원 정도를 충전했는데 일주일 내내 충분히 쓰고 마지막에 4,000원 정도 더 충전을 했거든요. 짧게 가시는 분들은 500대만 달러 정도만 해가시면은 충분히 쓰시지 않을까. 이지카드는 하나 있으면은 여기저기 요긴하게 잘 쓰이거든요. 편의점에서도 잔돈 안 나오고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지카드는 하나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갈 때 또 쓸 수 있으니까 두고두고 쓰자. 다음은 타이베이 여행에서 온천을 추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타이베이 근교로 갈 수 있는 온천 마을이 여러 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베이터우역에 있는 온천을 다녀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KK데이나 클럽 같은 곳에 보시면은 티켓을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이터우역에 있는 핫스프링 리조트 온천, 여기를 다녀왔어요. 대중탕을 가셔도 되고 프라이빗한 방을 가셔도 되는데, 블로그 리뷰를 보니까 프라이빗한 방을 쓰려면은 혼자 가더라도 티켓 2장이 필요하고 2명이 가더라도 티켓 2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방을 쓰는 조건 자체가 티켓 2장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2인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부담이 덜할 거고, 혼자 가게 되면은 5만 원을 통째로 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입장을 하게 되면은 1시간 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조금 달라진 게, 원래는 티켓 2장을 사용하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프라이빗한 곳을 쓰려면은 혼자 가더라도 180대만 달러를 더 추가로 지불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한국 돈으로는 한 8,000원 정도의 가격이라서, 그러면 나는 프라이빗한 온천을 1시간 반 사용하는데 결론적으로 혼자 쓰더라도 58,000원을 지불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58,000원을 지불하면은 룸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끝나고 나서 차랑 디저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층에서 로비에서 차 여유롭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 1시간 반이라고 했을 때 혼자서는 꽤 여유로웠어요. 한 4, 50분 정도 반신욕하고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나오는데 여유가 있었는데, 만약에 2인으로 간다 하면은 이제 머리 말리는 시간이 2배로 드니까 약간 서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프라이빗한 목욕탕에 쾌적한 공간이었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되게 빵빵해가지고 따뜻한 반신욕하면서 얼굴은 차갑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아요. 지하철 타고 쭉 가다가 신베이터우역 한 번만 환승을 하면은 지하철 내리자마자 바로 한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다음에 부모님이랑 같이 찾아가면 좋겠다. 부모님이랑 이제 마지막 날 약간 여독을 싹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저는 마사지보다 반신욕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가신다면은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혼자 간다면은 솔직히 진짜 꼭 가야 될까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가야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반신욕을 원래 좋아하고 저처럼 조금 오래 가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데, 관광지로서의 무조건 필수 코스는 아니다. 요거는 좀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온천물이라고 해서 약간 유황 냄새가 나거나 온천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걸 상상하고 갔는데, 프라이빗한 온천은 그냥 온천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목욕탕 같은 느낌이고, 대신에 나 혼자 쓸 수 있어서 좋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온천물이라는 게 실감이 나거나 유황 냄새가 나서 막 내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실감 나진 않았어요. 대신에 갔다 오니까 피부가 아주 촉촉하고 윤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효과가 있었나? 라고 싶기는 해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혼자 여행지로 대만, 타이베이 추천하시나요? 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여행하면서 계속 혼자 여행 추천지가 갱신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치앙마이, 파리, 도쿄,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까지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해본 입장으로서 대만 혼자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교통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대도시 같은 느낌도 있고 볼 것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대만이 혼자 여행의 약간 성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대만 혼녀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한 번 가면은 또 가고 싶어지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또 가고 싶고 나중에 엄마 모시고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혼자 여행 가실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고수가 좀 안 맞아. 향신료가 그렇게 세진 않지만 나는 고수나 향신료를 좀 잘 안 좋아하고 허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면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요리 막 달짝지근한 것보다 대만은 조금 더 짜고 매콤하거든요. 대만 음식들이 조금 더 제 입에 잘 맞아가지고 자극적인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추천입니다. 동선도 좋고 1인 식당, 1인분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여러모로 혼자 여행하기에 굉장히 알맞은 곳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제가 이번에 타이베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매력 포인트들,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꿀팁들도 전부 다 털어봤습니다. 최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들 간략하게 했고요. 숙소 장단점 같은 너무 길어지는 이야기들은 더보기란에다가 다 정리를 해둘게요. 더보기란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